네, 지금까지 욕창 환자와 가족의 피폐한 삶, 욕창 환자와 가난, 그리고 또 욕창과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욕창이라는 병을 통해 들여다본 돌봄과 의료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환자와 가족을 비롯해 돌봄과 의료 현장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돌봄 인력의 부족, 또 보험이 되지 않는 약과 의료기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체중을 분산하는 욕창 예방 방석. 욕창의 원인인 피부 압력을 낮춰줍니다. 신체 굴곡을 본떠 수작업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당 가격은 3,400만 원 정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맞춤형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의료보험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 신기술은 이내 사라집니다. 식약처 승인 다 받고 미국 FDA도 받고 우리 한국도 받고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허가를 못 준다. 그러니까 비급여로 너희들이 팔려면 팔아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제조 단가보다도 더 낮은 단가를 요구하니까 팔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거 팔면 망하는데. 인정하고 승인하고 또 검증하고 하는 제도가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욕창 치료의 또 다른 문제는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해 말 정부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환자 2.5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병실을 맡아줄 간병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기 환자들은 계속 있는데 병실을 오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겪으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죠. 중국에서 동포 간병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공급이 부족해졌고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에서 24만 명으로 제대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력의 4배가 넘습니다. 사회복지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입니다. 오질 않아요, 종사자들이. 계속 최저임금으로 몰고 가는 이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이 복지부의 그 원칙이 저는 가장 문제가 있는 원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욕창의 낮은 의료 수가도 치료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성형외과 선생님이 욕창 환자의 피부 이식을 해서 그 피부를 살렸을 때 희열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쌍꺼풀이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용 성형하는 게 보상이 뭐 5배,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을 보고 싶지 않죠. 약을 쓰든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이 환자한테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욕창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재료비를 많이 쓰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비싼 간병비 역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한 해 간병비만 최대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간병이에요. 간병은 보험이 안 돼서 내가 100%를 다 내야 돼요. 근데 보호자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 간병비를 적게 내는 곳은 간병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간병사 1명이 막 10명, 20명씩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은 욕창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간병비 보험은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간병비 보험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함께 모델 개발 외부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의 릭 한센 의료재단은 지난해 미국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 예방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인용해 예방에 드는 비용은 치료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욕창 예방기구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를 사용한 환자 1,059명의 진료비를 살펴보니 1년 만에 진료비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방기구 하나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도 줄인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은 한 달에 뭐 400에서 500 정도 간병비가 들면 이렇게 빨리 의료기기를 활용해가지고 빨리 퇴원하거나 빨리 환자가 완쾌되거나 낫게 되면 그 간병비 드는 것보다 훨씬 의료기기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으로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나라는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도 할 수 있고 사회 자본도 증가하고 사회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걸 다 편익으로 따져보면은 결코 이게 우리가 이제 헛된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2년 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같이 고령화가 된 거잖아요. 2008년도에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49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나고서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세가 됐어요. 케어를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케어해 줄 인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쪽에 공급을,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고령화 사회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욕창에 관한 거는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부분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늙는 사회, 가난과 소외가 환자와 가족까지 옥죄는 사회. 욕창으로 본 대한민국의 돌봄과 의료 공백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